신규 상장 거래법도 제가 말하는 8개의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신규 상장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업종. 롯데손해보험이 올라갈 때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롯데손해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매각 수혜주가 있거나, 또는 중소형 손해보험주를 보거나, 또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매각 관련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있거나, 두만 봐도 투자가 달라져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빨간 안경 쓰셨네요. 양봉제라도 지내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 오는 것을 기원하면서 기우제를 지내듯이, 저는 이렇게 좀 음선이 계속 나오고 좀 중요한 순간엔 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좀 음선이 깊어서,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틀 연속 빠졌고, 그리고 좀 오늘 좀 지킬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지네, 뭐 좀 약간 지치는 그런 하루일 수 있고, 다만 좀 약간만 길게 봐도 아주 위험한 위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앞두고 있을 때의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주 FOMC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제가 강연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었단 말이죠. 작년 9월 말 또는 1월 초까지 2100 위협 받을 정도로 하락장이었잖아요. 3300에서 쭉 1년 넘게 빠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CPI 지수 발표 앞두고 또 발표 끝나고, 또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앞두고 또는 발표 끝나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씩,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일주일씩 2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요? 작년에 크게 빠졌던 순간만 봐도 1월 달에 우리 건대 강연회 때 아마 그 라이시 대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1월 달에 폭락, 6월 달에 폭락, 9월 달에 폭락. 뭐 이런 대사 기억나? 네, 기억나요. 왜 그 대사가 있었지? 어떻게 작년에 돈을 벌 수 있었니? 뭐 이런 건가? 맞아. 그죠? 건대 강연회에서 라이시 대사가 이제, 어머, 정순아, 넌 어떻게 작년에 돈을 벌 수 있었니? 1월 달에 폭락, 6월 달에 폭락, 9월 달에 폭락하는 장이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딱 보셔도, 작년에 1월에 폭락, 6월에 폭락, 9월에 폭락이 얼마나 큰 각도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 각도가 나왔던 그 달들이 다 CPI 발표, FOMC 금리가 있었던 때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없나요? 올해도 있잖아요. 올해도 FOMC 또는 CPI 발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민감한 반응들이 안 나와요. 나와도 정말 짧은 순간,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사실은 같은 재료, 금리 인상 FOMC 또는 CPI 발표, 이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뭐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전체에서는 그래도 또 불안하잖아. 한 번은 올린다며, 이번에는 안 올리겠지만 뭐 11월 달에 올릴 거야. 그리고 또 이번에 멘트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불안감은 계속 상존하는 거죠. 하지만 불안감으로만 끝날 확률이 올해는 훨씬 높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뭐 FOMC 주간이지만 뭐 크게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뷰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500과 2600의 박스권, 중심축은 2550, 이 얘기를 지금 거의 2달, 3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2500과 2600 사이, 2600 박스 고점 찍었다가 다시 밀려서 오늘 이틀 빠졌다고 해도 2559, 그냥 딱 중심축에 있죠. 그래서 그 박스권과 중심축만 생각해도 뭐 그렇게 걱정스러운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랄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FOMC 금리 인상 주간이기 때문인데, 그거조차도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 이렇게 시장 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삼성전자를 늘 응원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자로서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더라도 삼성전자가 주가 안정을 찾아야지 지수가 좋은 거거든요. 또 삼성전자가 안정을 찾아야지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여야지 2차전지도 움직이는 거고 다른 기술주들도 움직여서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나 응원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니는
뭐 헤어샵이나 아니면 피부과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스태프분들이, 스태프나 간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줄 때 대화를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뭐 아예 안 하시는 분, 시작할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는 분,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 왜냐하면 30대 초반, 20대 후반 분들이니까 미용실이나 피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은행의 금리가 너무 적어서 그냥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조금씩 매달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사요. 이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래도 기특하죠. 그냥 진짜 그 말은 맞잖아요. 은행 금리 너무 조금인데. 그래서 뭐 주식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니까 뭐 큰 금액 하는 건 아니고 저금을 하듯이 그냥 삼성전자를 삽니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주식을 몇 억씩 넣고 삼성전자만 사는 분들은 제가 반대를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 짜라고. 아니 몇 억으로 주식을 해서 1년에 3억으로 주식을 하면 1년에 30%만 벌어도 1억인데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저금하듯이 하는 분들은 또 본업도 있고 하니까 힘들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삼성전자 월급으로 적금 붙듯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은 젊은 분들이 저는 삼성전자 저금하듯이 사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니까 좀 1년 삼성전자 연간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좀 잘 나와야지 또 이 미래의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가들 이제 막 예비 투자가들이니까 좀 재미를 봐야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 하락이 0.6%인데 삼성전자가 0.57 빠졌으니까 딱 지수 평균 정도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1% 하락, 포스코 퓨처엠이 3% 하락. 전체적으로 시총 탑10 안에 SK하이닉스 한 종목 빼고는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은 하루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피 200 전 종목을 한번 보면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5% 상승, 역시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 4% 상승, 유가 관련주 또는 석유화학 관련주 금호석유 5% 상승, 한전 KPS도 역시 원전.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제가 지난번 강연회인가 100억대가 이기강의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서 실적 없는 애들 말고 이런 제약주 플러스 신약개발 이런 전통 제약주들 중에 재무제표가 꽤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2, 3년을 빠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꿈틀꿈틀대는 제약주들이 많다.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보면 차트도 완전 정배열로 돌렸고 재무제표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서 그동안 올해까지 2, 3년 동안 신약개발을 못 갖고 갔던 애들이 AI 의료기기, 그리고 피부과 의료기기, 그리고 당뇨 플러스 비만 치료제 뭐 이 정도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전통 제약주 중에서 재무제표 좋고 완전 정배열로 돌린 애들 이렇게 확산되다가 결국 빵 터트리는 건 결국은 신약개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나오진 못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현대위하고 현대글로비스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그룹주들 좀 움직였나?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올라가다가 조정받긴 하지만 그리고 걔는 코스피 200이 아니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는 없지만 현대오토에버를 늘 좀 관심 깊게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정도 보면은 한미약품도 같은 제약바이오주 관점 그 정도 보면 오늘 녹십자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제약바이오주 관점 그래서 그 정도 보면 코스피 200 한번 쭉 훑어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거래 대금상위. 거래 대금상위에서는 돈이 어디에 몰리니? 돈이 몰려야지 샀다 팔았다가 나오면서 쭉 주가가 올라가든지 또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돈이 몰렸는데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 되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바로 그 아래에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3일 연속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받았고요. 제약바이오주 알테오전 최근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6, 7거래일 정도 한 번도 음성이 안 나오고 양선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오늘 5% 상승하면서 거래도 좀 터졌고요.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보면 거래가 이렇게 보면 거래가 요때 마지막으로 터지고 지난달 말일날 마지막으로 터지고 굉장히 급감했고 봉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61선도 처음 깼는데
그 61선은 회복조차 못하고 120일선까지 이렇게 내려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는 차트. 코어라인 소프트는 신규 상장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좀 관심 깊게 보실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얘가 일단 기술성장 기업부고 물론 스펙상장, 공모상장이 아니라서 공모가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상장도 공모가에서 많이 떨어지면 반등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가 어제 상장되고서 공모가가 뭐 4만 얼마인데 종가가 33,750원으로 공모가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업종이에요. 업종. 그러면 최근 올해 들어서 제일 템백원한 종목들이 대장주 라인들이 있잖아요. 2차전지는 에코프로, 뭐 의료 AI의 루닛. 근데 루닛이 정말 많이 갔잖아요.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루닛이 올해 들어서만 고점이 837%고 오늘 종가가 717%, 7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뭔데? 얘가 AI 의료 대장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업종이 상장됐어?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제 코어라인 소프트는 의료용 AI면서 기술성장 기업부고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관심을 갖는 게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뒷북 치지 말라고? 뒷북 아니라고. 제 강의를 매일매일 들으시면 이런 논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법이, 강연회 때 하는 기법이 뭐예요? 신고가 또는 연상법, 짝짓기 매매 또는 신규 상장 거래법도 제가 말하는 8개의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신규 상장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업종. 그 다음 거래대금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어제 매각 자료로 상치더니 오늘 이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연속 상한가. 이런 라인에서 우린 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롯데손해보험이 이연상을 치면 롯데손해보험 매각과 관련된 종목을 찾던지 또는 손해보험주를 보던지. 그잖아요. 손해보험주 중에 5천억대 뭐 이런 애들 중에 5천억 1조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가 앞으로 또 빵 치고 나오는 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소형 손해보험주를 보던지 또는 매각 관련주, 롯데손해보험 매각과 직접 관련 있거나 또는 하나만 더 말하면 롯데손해보험이랑 상관없이 매각 관련주. 이건 무슨 논리겠어요? 이 논리는 저거잖아요. 조선의 4번 타자, 물음표 STX,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이렇게 흘러지는 이 연결고리는 오직 딱 하나죠. 업종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딱 하나잖아요, 연결고리는. 기업 분할, 인적 분할. 그래서 인적 분할 관련주들이 스트레이트로 땅땅땅 치면 인적 분할 관련주가 또 뭐가 있나 찾는 게 그 연습이잖아요. 그러면 롯데손해보험이 올라갈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롯데손해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매각 수혜주가 있거나 또는 중소형 손해보험주를 보거나 또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매각 관련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있거나. 두만 봐도 투자가 달라져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계속 내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이세무사가 종목 무슨 말 하지? 유튜브에서 종목 말 안 해요. 맞죠? 자, 그 다음. 요 정도까지 보고, 이제 등락 종목으로 등락 종목 전에 등락 현황을 한번 볼까요? 거래소는 303종목 상승에 580종목 하락. 그러면 1개 오르고 2개 떨어졌네요. 코스닥은 373개 오르고 1154개 떨어졌으면 1개 오르고 3개 떨어졌네요. 그럼 오늘은 1개 오르고 2-3개 떨어진 날. 그럼 내가 만약 10개 갖고 있으면 2-3개 올랐겠죠. 그게 정상인 거라고.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 거 다 하락 종목이네 하고 슬퍼하면 슬퍼할 필요 없다고요. 반대로 10개 중에 8개 올라가는 날 내 종목 다 올랐다 하고 자만하거나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다고. 이게 탑다운의 중요성이에요. 시장 전체를 알아야지 오늘 내 성적표 점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오늘은 시장 평균값으로 10개 갖고 있으면 7, 8개는 떨어졌어. 그 다음 오늘 상한가는 5개가 나왔네요. 유신이 저랑 좀 관련 있는데 저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연상법상 무슨 관련이 있냐면 기업 정보를 보면 강남구 역삼로 4길 8이라고 써있죠. 제 나와발입니다. 바로 우리 집하고 회사 바로 뒷길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건물에 유신이 써있거든요. 얘가 지금 시총이 1,500억인데 보시면 지금 시총이 1,500억이잖아요. 그 5만원대. 근데 예를 들어 보면 2만원대에는 한 600억, 700억이었겠죠. 이 유신 강남 사옥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길 다니면서 상장기업 업체가 눈에 들어오면 무조건 보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옥이 큰 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리는 없죠. 근데, 유신 사옥이 이렇게 번듯하게 굉장히 큰 건물이 강남에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아까 말씀드렸고, 일단 에이스테크, 엔텔스, 솔리드, 오이솔루션, FR텍, 대한광통신, 오늘 탑30 안에 거의 절반 정도가 예전으로 치면 통신 관련주 또는 5G 관련주라고 했는데, 사실 5G, 우리 핸드폰 5G로 다 뜨지, 이제 4G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5G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인프라 관련 법, 플러스 6G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5G가 처음 나왔을 때 통신주가 어느 정도 움직였나 했을 때 꽤 움직였었죠. 그래서 6G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때만큼 움직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빨리 포트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요게 에이스테크 여기 지금 요게 5G 움직일 때거든요. 근데 다시 몇 년 동안 한 번도 시장의 주도주가 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올린 종목 중에 대한광통신 이런 것도 요 2016, 17에 지수 별로 안 오를 때 주가가 뭐 1,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5G 애들이 좀 꿈틀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마가 좀 빨리 돌기 때문에 뭐 1박 2일, 2박 3일짜리로 끝나면 또 물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료 가치가 하루 이틀 2박 3일짜리가 아니고, 아까 봤듯이 정말 6G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된다면 6개월짜리, 1년짜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속단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네도 왕년에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었다, 5G 때. 요거는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 시세가 안 나고 그냥 흘러내려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죠. 근데 그렇게 잊혀지고 끝나는 업종들도 있단 말이죠. 뭐 건설주 이런 것들, 증권주, 뭐 요즘 누가 사나요, 건설주, 증권주. 근데 5G도 잊혀졌다가 영원히 끝날까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5G 다음이 6G니까. 그런 통신의 발달, 신기술의 발달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하면 오늘 장 분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 자체가 이틀 빠졌지만 2550 중심 축으로 시장별을 봤다면 뭐 위험하지 않은 상태. 근데 왜 우리 마음은 불안하지? FOMC가 있는 주라고 그렇게 떠벌리잖아요, 사방에서. 그러면 그거 있는 주는 그렇게 많이 흔들려야 돼? 작년에는 박살 났었어. 작년에는 박살 났었지만 올해는 박살 났던 적이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아까도 봤지만 크게 뭐 떨어지는 날이니까 크게 움직이는 업종은 없습니다. 뭐 원전 관련주 정도가 코스피 200에서 좀 눈에 띄었고, 근데 이제 탑 30으로 보니까 대형주 코스피 200 쪽에서 통신은 없잖아요. 물론 통신 사업자 애들은 있지만 통신 사업자가 아닌 통신 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통신 기기 대형주는 없으니까 코스피 200에서는 체크가 안 됐지만 탑 30을 봤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5G 관련주 또는 통신 관련주가 우수수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게 짧은 재료일 수도 있어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5G 다음의 기술이 6G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 라이 씨가 힘차게 그 대신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신유, 너는 배고프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